책 제목이 골동골동한 나날. 골동. 꼴통이라는 소리는 안 들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수집가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골동골동한 나날의 저자 박영빈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빈입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골동품을 모으고 만나면서 겪게 된 그런 일화들 혹은 에피소드들 혹은 감상들을 이렇게 모은 책들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제가 책을 나눠놨고요. 제일 처음에는 보통 골동품이라는 장르 다들 모르세요. 그래서 골동품도 덕질을 할 수 있다. 덕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첫 번째 넣고, 이제 두 번째가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제 에피소드들, 경험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 골동 철칙 중에 하나니까 직접 쓸 수 없으면 모으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이런 골동품들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SNS에 이제 글을 하나 둘씩 올리다 보니까 언젠가 책을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출판사 측에서 먼저 SNS도 통해서 제안을 주셨고, 처음에는 신종 보이스피싱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약간 이래서, 근데 이제 뭐 사기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서 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네? 나는 쓰면서 수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이 골동품하고 젊은 세대가 연결될 만한 지점이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단순히 골동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전통 문화 혹은 우리 옛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감성이라든지 이거 느낌 좋다 뭐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문화를 우리가 직접 보거나 체험하면서 그게 우리의 마음에 울렸을 때 그것이 문화라고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 문화라는 것도 뭐 명절 같은 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이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 네.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야 된다. 네. 그런 게 다 전통 문화인 거죠. 네. 그런 전통 문화 중에서도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좀 더 미적인 부분, 아름다운 부분들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그걸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활용해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젊은 세대에게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자기 만족 아이템이라는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쓰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돈 내 산이죠. 맞습니다. 향운제라는 호를 네.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향을 굉장히 즐기시는 네.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향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향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이제 어렸을 때 절에 다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절에 가면 이제 향을 피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약간 무슨 국수같이 마른 막대기에 불을 붙이고 향기가 나. 네. 그게 너무 신기해서 진짜 온갖 것에 다 불을 붙여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실제로 몇 번 위험한 적도 있었고. 어디 붙여보셨어요? 그 국수같이 생겼잖아요, 향이. 네. 그래서 그럼 국수도 태우면 향이 나면서 국수도 해보고. 꼴통 맞네요. 여기도 향이 있는데요. 네. 이건 어떤 물건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사자 모양 향꽂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 구멍으로 향을 꽂아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중국 골동품입니다. 중국 골동품이군요. 골동품이고, 연대는 사실 제가 지금 조금 더 자료 찾아봐야 돼요. 높게 올라가면은 16, 17세기. 근데 아니다라고 하면은 18, 19세기. 네. 조금 간격이 좀 있는, 왜냐면 그 16, 17세기 때부터 근대까지 정말 많이 만들어졌던 네. 것이라서 좀 더 찾아봐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100년은 넘었다.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집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도 괜찮은 물건 같아요. 저희 집에도 가보면요, 이렇게 물건을 모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 딸인데요. 정말 난장판입니다. 수집가라는 호칭을 가지고 계신 작가님께서는 골동품들을 수집해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세요? 제 방도 부쩍이 난장판이라서 실제로 골동 모으는 분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덮어놓고 모으다 보면 집이 창고가 된다고.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할 때는 요걸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자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책장에다가 보통 보관해요. 책상 바로 옆에 책장에다가 보통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골동품 하면 잘못 건드리면 망가지거나 그럴 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꺼내다가 실수로 떨어진 거예요. 예. 깨졌어요. 에헤이, 조졌네. 이러면서 이제. 그럼 분명히 돈이 들어갔는데 망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돈 얘기 나온 김에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많이 비싸졌다 하는 골동품 베스트 3 공개 부탁드립니다. 3위부터. 차도구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차도구. 차 마시는. 네. 제가 싸게 산 것 중에 명나라떼, 청아백화 찻잔 세트가 있어요. 네. 찻잔 세트가 있는데 그게 살 때도 그렇게 엄청 싼 가격은 아니지만 네. 지금 꽤 올라가지고요. 몇 배 정도 올라갔습니까? 한 2배는 올랐습니다. 2배. 그러면 그것보다 더 올라간 물건이 있다는 건데요. 2위. 2위는 이 친구입니다. 아, 이건 어떤? 요거 골동품입니까? 조선시대 때 다완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차를 마시는 이제 사발이죠. 아, 이게 네. 차를 마시는 도구군요. 네네.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네네네. 저는 식당에서 쓰는 앞접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다 차를 마신다니 네네. 어느 정도 채워서 마십니까? 보통 3모금 정도 마실 수 있어요. 3모금 네, 정도. 말차는 살 때는 이제 몇십만 원 선으로 네. 샀는데 이제 감정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배까지 갈 수 있다는 어, 친구. 이번에는 약 1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 1위는 향로입니다. 향로요. 네, 원나라떼 아, 향로요. 백자 향로인데 예. 역시 살 때는 몇십만 원에 샀는데 네. 나중에 중국적 시세를 알아보니까 그냥 이거는 꽤 귀하다. 그냥 귀하다. 아, 우리 이제 신안 해저 유물 네. 똑같은 게 있어요. 그 향로가. 아. 그래서 또 그런 역사성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귀하다. 아, 여러분 이걸로 재테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골동품들을 모아서 직접 사용을 하고 계시고 네. 수집을 하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 그냥 확 다 갖다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더 오죠. 가장 큰 경우가 이제 골동품을 이렇게 사고 모으다 보니까 네. 이제 상인분들 좀 친해지게 또 되기도 예. 하고 소위 당부집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막 사진을 보내주세요. 야, 너 좋아하는 거 이거 나왔다. 예. 물건 너무 좋아. 아, 가격도 생각보다 착해. 근데 통장이 통장이야. 그런. 그게 문제군요. 예, 그 순간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여기 대체 얼마를 꼬라박은 거냐. 이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네요. 어찌 보면 취미 생활의 하나일 테니까요. 그쵸. 보통 남자들 취미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 예, 음악 하시는 분들도 스피커 가격 만만치 않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골동품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저희 전통문화 하는 분들 사실 네. 하는 말이 차 있잖아요. 마시는 차. 예. 차를 하면 가산을 당제를 하고 네. 향을 하면 기둥뿌리를 뽑아먹고 예. 골동을 하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최상위 단계에 올라가 계십니다. 셋다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좀 묵직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죠. 제가 이 책 읽을 때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어서 적어왔어요. 그릇에 스며든 시간의 결이랄까? 어쩌면 그것을 나는 동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문장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와닿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며 나이를 먹듯이 박영빈 작가님도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골동품이랑 연결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먹고 싶다 그러고 네. 나이 들면 나이 안 먹고 싶다 그러고 골동품들을 이제 모으다 보면은 이제 골동품은 당연하겠지만 오래될수록 비싸지고 더 귀해지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도 이런 골동품처럼 이제 나이를 먹고 뭔가 경험을 하게 되고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기억들, 추억들, 그런 흔적들, 역사, 그런 스토리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늙어간다, 혹은 나이 들어간다라는 게 다들 나이 먹기 싫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시간이 지나야만 우리가 또 겪을 수 있는 혹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인연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이를 먹는다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제 골동품 같은 경우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긴 해요. 근데 그냥 오래돼서 좋은 건 아니고 오래됐으면서도 완벽해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이일 거면 잘 늙자. 잘 늙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 더 완성되어 가고 무르익어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몇 가지 골동품을 직접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거 가지고 오실 때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뭐 망가지는 것들 아닌가요? 그냥 뽁뽁에 둘둘 싸서. 하나씩 물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 앞에 있는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이 친구는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요? 네. 도대체 언제적 겁니까? 와. 그러게요. 고려청자라는 찻잔이고요. 네. 이제
여기 보시는 지금 이 금색 요거는 깨진 부분을 수리하는 거예요. 아, 그게 수리한 거군요. 네, 킹칙이라고 해서 이제 옷을 올리고 그게 금을 이제 금분을 발라서 이렇게 장식성도 더한 수리 겸 장식성을 더한 그런 물건입니다. 이 퉁소처럼 생긴 아. 물건은 뭘까요? 요거는 이제 향통이에요. 아, 향을 담는 네. 통이군요. 이렇게. 역시 향은재라는 호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차도 향이고 향꽂이도 향이고 그렇죠. 그 향을 넣는 통까지 가지고 오신 걸 보면 멋진 향을 가진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일본에서 네. 배송 받으셨습니까? 아니, 직접 가서 샀어요. 직접 가서요.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시다 보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또 알고 구입하시나요? 반반이에요. 경로를 보통 잘 안 밝히려고요, 상인분들이. 그러니까 네.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정말 몰라서 안 밝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해봤자 그냥 예전에 다른 손님이 팔았어. 이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사왔어. 이 경우도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집안에서 내놨는데 그 집안이 좀 밝혀지기 원치 않는다라든지. 네. 난처한 경우는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돈 주고 샀는데 작물로 밝혀졌다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연관된 일이었는데, 네. 아는 스님께서 예. 절에 모시려고 예. 좀 연대가 있는가,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뭐 그쯤 되는 이제 탱화를 찾으셨어요. 아. 그래서 탱화를 찾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인분이, 부처님 한 분 그려진 탱화인데 조금 삐딱해 이러는 거예요. 네. 삐딱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물건을 이제 가게 가서 봤는데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게 옆으로 있고 옆에 분이 잘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건가 보다 예. 해서 이제 그거를 그 스님하고, 이제 스님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갔어요. 근데 그 스님이 하필 그 문화재를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딱 보더니 스님이, 야 잠깐만 나가자. 그래서 야 저거 돈 한 푼이야.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은 드는데요.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정품이 이게 다 좋은데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딱 정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흥정하는 걸 좀 힘들어 하시거나 네. 뭔가 좀 두루뭉술한 걸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처음 딱 접근하기 조금 힘들긴 하죠. 네.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골동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실생활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이런 취미를 가지고 네. 살아가는 것이 물론 마음에 들고 기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조금 더 감성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감성적으로. T세요? F긴 한데요. 예로부터 문인들, 선비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선비들은 산가락이라는 걸 동경했습니다. 네. 산가락이라고 하면 산 속에 있는 집에서의 즐거움. 딱한 이런 일상에서 떠나서 어떤 산 속,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면서 어떤 유유자적한, 네. 지금으로 치면 힐링의 시간. 힐링의 삶이죠. 힐링의 삶을 이제 그걸 동경해 왔는데, 이제 그거를 현대의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산가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복잡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잠시 쉼을 전해줄 수 있는 취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착장도 멋지시고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이야기들은 책을 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SNS를 통해서 만들었던 글들이 모여서 책 한 권이 완성되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 독자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꼭 전하고 싶으세요? 옛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있다. 다만 그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를 찾지 못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금 활용함으로써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물건이 기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스스로 만족하면서도 내가 사용하는 물건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를 완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정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멋진 계획을 가지고 출간해 주신 책이네요. 에세이 형태로 집필이 된 책이에요. 골동품 해서 몇 년도에 무엇이 나와서 어떤 재료를 가져서 그렇게 힘들게 쓴 책이 아니라 수집가라는 취미를 가진 한 골동 덕후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거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께서 어떻게 작가님하고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주로 이제 네. SNS를 통해서 보통 DM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님 인스타그램 네. 주소를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이 연락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긴 이야기는 네. 저 책으로 읽어보시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는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고요. 네, 골동골동한 나날의 작가 박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